어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인물, 사건을 경찰에게 넘기로 했다가 번복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항의해서 사건을 그냥 경찰에 넘겼다는 그 혐의로 현재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두 핵심 인물의 법정 대리인 두 변호사가 어제 JTBC 뉴스룸과 단독 토론을 했습니다. 뉴스룸과가 아니죠. 뉴스룸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 내용 어제 밤에 풀 영상을 오늘 새벽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다시 보기로. 저희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김재훈 변호사, 이종섭 장관 측이고요.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입니다. 자, 먼저 5가지 공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빠밤. 왜 통화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냐, 이 공방입니다. 뭐냐면요, 며칠 전부터 통화 기록 저희 JTBC도 단독으로 입수해서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거 사실 박정훈 전 대령 측이 언론에 공개를 한 것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토론 시작 전부터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 사실상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종섭 전 장관의 모든 통화 기록, 통화 상대와 통화 기록을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기자단에 공개했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에 그걸 덮기 위해서 전방이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시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또 외교 현안, 잼버리 파행 해결, 당시 잼버리 기간이 했거든요. 그 난리 났던 그 잼버리요. 잼버리 파행 해결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또 동료 국무위원 등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정해서 어떤 통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뭐 대통령과 많이 통화했던 거 이거 잼버리 때문이다, 다른 국방 현안 때문이다 라고 사실상 말을 한 것이죠. 왜 공개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통화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국방장관 작년부터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서 등등 뭐 통화 아예 안 했다, 이런 수도 없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은 군사법원에 나와서까지도 거짓말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록을, 객관적 기록을 공개한 겁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공방입니다. 통화 기록 왜 공개했냐 라고 공방을 처음부터 펼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방입니다. 빠밤.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과 통화 안 했다며? 그런데 어쨌든 뭐 통화 기록 왜 공개했냐 따졌지만 첫 번째 공방에서요, 보니까 통화했네?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했네?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걸 따졌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왜 숨겼냐라고 따졌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가지 작년 국회 발언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섭 장관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일 받은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종섭 장관이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 전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쯤 지난해 9월 4일에 또 역시 국회 예결위에서요,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 라고 이종섭 당시 장관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최상병 의혹과 관련해서 또는 뭐 VIP 경로 설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고요. 그 반대측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했냐 안 했냐를 물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통화한 적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통화 기록 보면 대통령 뭐 개인 폰으로도 통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예 통화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화 기록 나오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는 통화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통화 사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감추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두 번째 공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공방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어제 토론 내용입니다. 7월 31일 날 11시 54분에 전화 받은 거 인정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건 지금에 와서 한 말이고요. 지금에 와서 작년
작년에 국회에서 한 얘기들을 좀 기억해 국회에서 보세요. 한 얘기 보세요.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드렸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게 제가 비유하면 그래요. 네.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왜 받았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죠. 아닙니까? 그 당시 쟁점이 사단장 빼라는 전화 받았냐라고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사단장 빼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어서 사단장 아니, 빼라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일체 얘기를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 어법은요, 국민 대부분이 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그건 표현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제 이 부분 나올 때 뭐 실시간 댓글이 정말 폭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약간 카카오톡 창처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7월 31일 11시 54분에 전화 받은 거 인정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박정훈 대령 측이 말을 하니까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라고 했고요. 아니 국회에서 한 얘기 좀 기억해 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방금 소개드린 그겁니다. 국회에서 한 얘기 기억해 보세요 하니까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측은 그런 어법은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저 그 부분에서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 인정합니다만이라고 이종섭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말은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뭐 그 발언이 뭐에 한정해서 한 발언인가 등등을 따져 볼 테니까요. 아무튼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 뭐 작년 7월, 8월 등 이 최상병 의혹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통화를 안 했다라고 말한 게 과연 진실이었냐 어느 부분에서 안 했다고 한 것이냐 등을 관련해서 어제 토론에서도 상당히 공방을 펼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공방입니다. 빠밤. 과연 7월 31일 02800의 땡땡땡땡으로 전화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왔는데 이거 가입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확인됐거든요. 전화 건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일까? 이에 대한 물음도 있었습니다. 자, 7월 31일이 왜 중요한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 중요합니다. 7월 31일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걸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종섭 장관은 이종섭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명을 받았으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정된 언론 브리핑 그리고 경찰로 입첩하는 거 다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날 VIP 경로설이 있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날 의심받고 있는 이날 11시 54분에 용산 대통령실 이 가입자인 유선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2분 48초 정도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7월 30날 서명을 했는데요. 7월 30날 서명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통화가 이루어지자 브리핑 취소하고 이첩하는 거 보류하세요라고 어제 서명을 해놨던 이종섭 장관이 다음 날 바로 지시를 사실상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과연 02800의 땡땡땡땡은 용산 대통령실 유선 전화인 건 알겠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걸었는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제 한민용 앵커가 직접 질문했는데요. 영상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죠. 네, 잠시만요. 이게 좀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윤 변호사님, 네.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화 여부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일관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최근에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 800 전화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른 것인가? 그 얘기를 누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순간에 저희들이 통화
내용이라든지 통화 언급이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적어도 대통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었냐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밝힐 수 없는 없다는 예, 입장이시죠?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재훈 변호사,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02800 땡땡땡땡 이게 용산 대통령실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뭐 기록으로서 나왔으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학이 넘어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다른 뭐 직원이었는지 밝힐 수 없고 또 장관으로서 통화 내용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변호인으로서 방어권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밝히고 싶지 않은 것 또는 뭐 법정에서만 밝히고 싶은 것 등등은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자유입니다만 아무튼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더욱 어제 이 토론 내용을 보고 800 땡땡땡땡 이거 뭐지? 라고 정말 물음표 이게 의심스럽다. 오히려 의혹이 더 약간 커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빠밤 네 번째 공방은요 바로 아까 7월 31일만큼이나 오히려 더 중요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종섭 장관에게 해외 출장 중이었던 이종섭 장관에게 그것도 점심시간에 개인 폰으로 연달아 3번을 전화했을까? 식사도 물론 뭐 식사를 좀 앞에 했을 수도 있고 뒤에 늦게 했을 수도 있고 식사 중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점심시간에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이 왜 전화를 했는가입니다. 8월 2일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정리해 보면요. 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조태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문자와 통화 분주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요.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이다 수사 지시했고요.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4분 5초, 13분 43초, 52초 한 18분 넘게 3차례에 걸쳐서 연달아 이렇게 통화를 했죠. 이에 대해서도 어제 공방이 일어났는데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연달아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을까? 역시 양측 공방 벌인 것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뭐 이게 무슨 별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북에 침공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쟁점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잼버리요? 국방장관은 지금 우즈벡에 나가 있어요. 물론 잼버리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8월 2일 그 이첩이 강행된 그 직후에 11시 13분에 보고를 받고 그다음부터 12시 7분에 대통령이 전화가 와요. 또 나온 팩트 있지 않습니까? 이시연과 유재현의 통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 전화, 수도 많은 전화는 결국은 박대령 사건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런 해명도 안 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화가 최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밝힐 수 똑같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수가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통화 내용에 대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했나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통화 이후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측은 3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으로 나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측에서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점심시간에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이렇게 3차례나 대통령이 직접 개인 전화로 이종섭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많은 국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일부 그렇게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화를 했는지 결국 통화의 주체는 이거는 이제 앞서 02800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가 발신자였으니까요. 이 점심시간 8월 2일 12시 3차례 전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설명을 좀 내놔야 될 단계 아닌가 그런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57분에 마지막 52초짜리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재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경북경찰청과 접촉을 하면서 이날 박정훈 대령이 넘겼던 그 수사 내용을 다시 회수해오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8월 2일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통화 기록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화 기록 통신사는 1년짜리거든요. 보관하는 기간이요. 그럼 지금 6월입니다. 그럼 올해 8월이 되면 이 통화 기록 미처 만약에 우리가 수집하지 못한 관련자가 있다면 그 통화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기도 하죠. 마지막 공방입니다. 마지막 공방은 요겁니다. 빠질 수가 없죠. VIP 경로설입니다. 과연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누구에게 윤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나? 뭐 지금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장관이니까요. 그런 의심도 많이 사고 있고, 그러면 이 윤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서를 김계환 사령관은 또 누구에게 들은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이 장관은 뭐 다른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경로는 했느냐, 만약 경로가 아니라면 최상병 관련한 지시를 들은 게 있느냐, 또는 경로이든 아니든 그런 제시가 있었다면 그게 어떤 부당한 또는 부당성을 넘어서 위력이라고 할 수 있냐 등등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왜 VIP 경로설이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날짜들 7월 31일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고요. 이날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뭐 군대에서 뭐 군인 하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 그 말을 이종섭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대통령실과 뭐 누군가 통화하면서 들었다. 그 VIP 경로설이 결국 수사 결재까지 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그 내용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언론에 브리핑도 하지 말고 또 박정훈 대령이 넘기니까 경찰이 이를 어기고 다시 가져와라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스토리잖아요. 그 VIP 경로설에 대한 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먼저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7월 31일 이첩 보류 그날 당일이죠.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로 접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경로했다? 그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경로를 갖다가 받은 적 없습니다. 접한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 그러는데요. 지금 오늘 지금 대화 내용이 경로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경로인지. 경로 여부는 발언자의 하고 청취자의 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경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경로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가정적으로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얘기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것도 접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접하긴 했으나 그게 경로는 아니냐? 아니다?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법적으로 아주 넌센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폭행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력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법적 판단은 다 문제고요. 일단 팩트, 무엇을 접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박정훈 대령도 알고 싶죠.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을 형사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좋아요. 차분한 목소리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 화 안 냈어요. 조용히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의 말은 만약에 대통령이 차분하게 이런 일로 누가 하면 형사처벌하면 사단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로가 아니라 차분하게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경로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왜냐? 아까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말처럼 화를 내고 안 내고는 약간 주관적 해석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러니까 위력 또는 부당한 외압으로 읽힐 만한 말을 했냐 지시를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에 좀 표점을 맞춰본다면 억양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이런 일로 형사처벌하면 사단장 대한민국에서 누가 하겠느냐 같은 식의 발언이 있었냐라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어제 물었더니 이에 대해서는 어제 이종섭 장관 측의 변호인은 따로 또 확인해 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문은 남아있고 더 오히려 커지는 그런 모양새죠. 지금 유튜브 저희 실시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어제 토론을 보시고 일단은 박정훈 대령 측의 내용에도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이티 환즈님은 내가 궁금한 건 이종섭 장관 대리인은 왜 저 자리에 나왔지? 여론으로나 뭐나 유리할 게 없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JTBC가 토론 이게 섭외를 아주 잘 해서 어제 토론이 정말 좀 꽤 그래도 중요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확인하면 될 텐데라고 하셨는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다 전화가 녹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기록 그러니까 누가 몇 시에 누구와 통화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통화 내역은 있는데 통화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내 무슨 통화를 했느냐? 양측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주변인 들어서 또 제3자 정황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사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JTBC가 단독으로 뉴스룸이 토론을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양측이 이번 수사 외압 과정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핵심 인물 중에 또 두 축이기 때문에 어제 아주 의미가 있는 토론이 펼쳐졌고요. 다 풀 영상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가지로 핵심 공방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